OCI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3.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총 제조비용이 비표준적인 방법으로 작성되었다라고 부제를 달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거의 6천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43.2%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적게 증가했습니다. 17.6%. 이것은 좀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원가가 근데 더 증가하는 바람에 매출 이익은 10%뿐이 증가를 안 했고, 거기다가 판매관리비가 또 높게 증가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약 1.3%가 감소한 1541억 원이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스프릿 회계로 보자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1.2%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을 텐데 매출 재료비가 크게 증가를 했는데 매출 증가율이 적은 것은 판매 가격이 그만큼 이제 적게 올랐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루풋율은 9.7%뿐이 증가를 안 했고, 스루풋율은 8.2%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이 15.4% 증가하는 바람에 생산성은 그래도 절대 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물론 이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521억 원으로서 20억 원 정도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이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9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제가 이 화폐 단위로 쉼표 세 자리 단위로 화폐 단위를 안 했는데 OCI가 분석을 하는데 좀 시간을 잡아먹게 이걸 전부 다 문자 캐릭터 속성으로 입력을 해놔 가지고 분석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걸 일일이 100만원 단위로 제가 수치 입력을 다시 했습니다. 어떤 엑셀의 전문가는 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자 속성을 숫자 속성으로 바꾸는 그런 기법을 알려줬는데 그거 실제로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안 돼가지고 뭐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오퍼레이팅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엑셀에 대해서 어쨌든 일일이 재입력을 하는 수고를 하게 만드는 게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기업을 뭐라 그러면은 무슨 죄명을 좀 씌워야 되겠는데, 제가 그래서 괘씸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또한 괘씸죄라는 것이 주주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투자자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재고 잔액만 얘기할 게 아니고 재고 흐름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을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 위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WCA 회전율 상승은 지금 또 저장하던 게 일부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는 게 마감이 될 때는 네, 잠깐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MS 이 PPT의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들렸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회전율 상승은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손익에서의 추정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추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회전율이 그 상승했으면은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금액이 줄어들었으니까 회전율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건데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결과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 다른 결과를 찾아보는 그런 과정을 또 좀 쭉 다음 장 이후로 진행을 해보죠. 수르분율 하락은 판매 가격 하락으로 추정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35 수르풀이 35%였는데 26.8%로 크게 8.2%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판매 가격을 그만큼 반영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는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근데 판매 가격이 더 인상됐어요. 이렇게 그 추정한 거하고는 다르게 여기서 이제 또 모순이 생깁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23.74%로 재료 비율이 89.7%니까 상승 압박률은 22.3%인데 제품 가격은 26.9%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정하고 이 결과는 모순이 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석하면서 그동안의 이 추정을 입증하는 그런 거로 해왔는데 모순이면 입증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뭐 제 분석이 잘못됐냐? 아니면은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 원재료 가격이나 그 다음에 그 제품 가격 추이 이 둘 중에 하나 데이터는 뭔가 그 부실한 데이터 아니냐? 이렇게도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순된 추정을 확인할 방법은 다른 원인 결과를 추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고생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단가 추이를 뽑아냈는데 야, 그 원재료 가격이 하나 잘못됐든지 아니면은 제품 가격이 잘못됐든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어떤 직접 이 OCI한테 한다 그러면은 그 재무회계 담당자들이 무슨 뭐 X 같은 얘기요? 라고 이렇게 불끈해 가지고 이제 얘기는 할진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하나 그 솔루션 할 때 잠깐 소개했는데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은 아까 그 뭐 원재료 가격이 그 말하자면은 하락을 했으면은 제품 회전율은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 원인이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을 이렇게 그 세워 가지고 요거를 이제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으면은 전체 재고 그 해당액이 금액이 줄 테니까 매출원가로 나누면은 회전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산출 방식을 가정의 이 원인으로 얘기를 해 볼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참고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회계는 논리적 사고 연습의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라고 해서 우리는 뭐 숫자 이런 거 좀 귀찮아 몰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일반 분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의외로 다른 거보다도 회계의 결과 원인을 찾는 게 논리 연습에 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는 교양 과목으로 논리 교양 과목으로도 충분한 교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순이 되기 때문에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가정이 성립이 안 됐거든요. 모순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그래서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또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한번 제가 끙끙거리면서 추진을 찾아보고는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공 비율의 하락은 불명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공 비율이 14.6%에서 10.3%로 크게 내려갔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원재료 가격도 상승했습니다만은 아까 보시다시피 근데 이제 모순 되는 결과가 나온 거죠.
문제가 하나 발견됩니다. 여기 그 비성분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제 B에 원재료 및 유틸리티 등의 사용이라는 용어가 눈에 띕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을 보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에 유틸리티라는 게 삼성전자에서 유틸리티를 처음 용어를 썼는데, 그게 옛날에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전기, 수도, 스팀, 그 다음에 에어, 뭐 이렇게 공장 같은데 먼지가 있으니까 이제 에어를 좀 많이 쓰거든요. 먼지 털어내고 뭐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최하 네 가지, 전기, 그 다음에 뭐 연료도 있네요. 그 다음에 그렇죠,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워터, 물, 그 다음에 스팀, 증기, 뭐 한 5가지나 되네요. 이런 것들은 그냥 비용 경비 쪽으로 일반적으로 떨고 있는데, 왜 이 회사는 유틸리티 비용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얼마를 썼는지, 그 다음에 그 유틸리티 사용이 어떻게 됐는지,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아까와 같은 왜곡 현상 때문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결과를 찾아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게 모순이니까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을 거야. 다른 결과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눈에 띄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추리라든가 어떤 범죄 수사할 때도 분명히 쓸 수 있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뭐 추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논리력이라든지, 또는 수사할 때 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어쨌거나 다른 결과는 제가 찾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유틸리티 비용은 분명 가공비로 넣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다. 여기에서 그 유틸리티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가공비로 왔다면은 뭔가 모순이 안 되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그 금액을 모르니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결과는 찾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PQ 총재료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상품의 증가액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도 건설 중 자재 재고자산으로 대체된 금액을 집어넣으면은 요거는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의 갭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원인 결과를 따지는데 어떤 과정이 모순이 된다 그러면, 확인하는 과정에 또 하나의 우리는 하나의 재고 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에 다른 어떤 이 요소가 또 하나가 또 있다는 거를 하나 발견하게 된 거죠. 인건비를 보면은 1320억 원이 집행이 돼 가지고 12.7%가 증가했는데, 직원 수가 52명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직했기를 바라고요. 3분기까지 8,140만 원이면 꽤 높은 수준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고, 임금 인상률은 9.1%, 연말까지 1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의 뭐 대기업 수준이 되겠습니다. 운반비는 32% 또한 증가했습니다. 휘발유가격 상승이라든지 경유 가격, 화물 운반비 뭐 이런 것들이니까 경유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32%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3분기까지 실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을 원가 회계 방식으로 예측을 하면은 한 2조 원 정도 하지 않겠냐. 원래 한 1926억 정도 남는 건데 한 2천억 남는 거로 된다. 요 경우에 매출 원가는 재고가 10%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르풋도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스르풋은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1조 9,800
96억 원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거를 그 2조 원 매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거를 어떤 납품 가격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OCI에서 어떤 그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그 이게 그 이 가격으로 견적을 냈으면은 190만 원에 깎였다. 이렇게 되면 한 10만 원뿐이 안 남는다. 그러면은 그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6.8% 증분을 시킵니다. 10.5회전 정도까지 해보자. 그러면은 6.8% 증분을 시키는데 성공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매출은 8.4%가 비선행적으로 증가를 해서 영업이익은 그 1,585억 원 가량 이렇게 그 발생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그 원가 회계는 그 200만 원에 계약이 됐죠. 이거는 190만 원에 계약이 되니까 적어도 10만 원은 싸게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물량을 더 이렇게 그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루풋 패러다임은 일반적으로 인프레를 완화하는 기능이 있다고 현재는 좀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좀 저도 그 연구를 해가지고 그 원가 회계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 분명히 느낌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가공비를 배부하다 보니까 제품의 가치가 가공비가 배부가 돼서 원재료 가격이 오른 것만이 아니고 뭐 인건비도 오르고 그 다음에 무슨 경비 각종 게 오르니까 그걸 제품의 가치에 애들을 시키니까 그게 인플레의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워낙 원가 회계가 200년 이상 이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안다 이게. 근데 당연한 거 아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매 가격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오케이 하는 가격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도 판매해도 남는 경우가 있어요. 남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손익분기점만 넘어선다면은 원재료 가격만 남아도 팔면 되는 그런 현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매 가격이란 것은 그 제조 원가에서 몇 프로 마진을 애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방적인 생각이지 거래라는 것은 이 값을 쌍방에 있어서 구매자가 더 권한이 있는 거라면은 우린 그 가격에 못 사.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가격으로 가격 형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차원에서 가격이란 것은 제조 원가를 기초로 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가는 그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 매우 안정된 그 기업이기 때문에 또 뭐 아까 영업이익도 뭐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 이 장부 가격의 96% 선이면은 뭐 그렇게 그 많이 깎이지 않고 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그 주주명을 표시한 걸 보니까 국민연금공단이 10.17%를 가지고 있어서 5% 이상 주주명 표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 이보경, 이우현 씨가 이제 그다고 패밀리 모양인데 한 5%대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더하면 15%.5%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16%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작성한 직원이 그 OCI 옛날 동양제철로 하기 OCI로 이제 그 영업명으로 바뀐 건데 그 오나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거 결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당연히 그 이화영, 이보경, 이우영 씨 위로 올려놓고 국민연금공단은 밑으로 써야 얘기죠. 이 사람 월급쟁이 해가지고 그거 뭐 출세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걱정이 되네. 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13.48%면은 맨 위에다 그럼 올려놔야지. 근데 이제 외국인은 그 보통 저 기재 의무가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외국인 투자 이 촉진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건지 일일이 뭐 그런 거를 그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이렇게 옆으로 써놨습니다. 이거 뭐 사적 같은 얘기지만은 월급쟁이 하려고 그러면 눈치도 있어야지 이 사람아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이상 OCI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